근데 기본 틀은 보통 일행이 14자가 기본 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글자가 몇 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22행은 15자, 23행은 16자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정 부분. 조사는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맡았다.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이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을 비롯해 국내외에 남아있는 모든 초조대장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초조대장경이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게 국내에서 한 300축, 일본에 그 2000축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 보물로서의 의미는 있어도 그 정보로서 거의 모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초조대장경을 다 모으면 진짜 하나의 대장경으로 재편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고려 초조본에서의 함차순이고 이것은 일본에 와서 이제 이게 순서가 달라지니까 여기 있는 경전 순서대로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건조본 있고 여기 이제 축이 있어서 이렇게 말려 있었겠죠. 또르르 말려져 있던 것이 여기 와서 이제 절첩으로 바뀐 상태인데 과연 뭐 언제 절첩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 수는 적지만 남선사 외에 전하는 초조본을 보면 원래 초조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초조본 대반야경은 여러 장 나뉜 종이를 이어붙인 옛 두루마리 권자본 서책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해인사의 제조대장경도 마찬가지지만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역시 권자본 두루마리 책이었다.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절첩본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목판 대장경에는 개보장의 중원 계열과 거란장의 북방 계열과 또 다른 계통이 있다. 동선사장이라 불리는 절첩본 대장경이 그것이다. 중국에선 이를 경접본이라 부른다. 이전까지 대장경이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로 만들었다면 동선사본은 매 6획마다 세로로 접어 절첩본을 만들었다. 두루마리형 권자본이 경전의 중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절첩본은 내용을 쉽게 펼쳐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절첩본 대장경이 중국의 남방 계열로 통한다. 일본 남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보장본과 고려본은 원래 중원 계열의 권자형 두루마리본이었지만 절첩본의 편리를 따라 그 형식을 바꾼 경우다. 우리는 중국의 개보장과 고려의 초조본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이 둘은 그 정리된 함의 이름에서 행의 수, 글자의 수까지 그 형식이 거의 동일했다. 중원 계통을 이끌었던 개보장은 한 장에 가로 22행 또는 23행이고 한 행이 세로 14자로 구성된다. 초조본 역시 이 전통을 따랐다. 개보장은 중원계통 대장경의 표준으로 고려 대장경의 저본, 즉 본받은 판본이 됐던 것이다. 다만 마지막 장의 개보장은 대송 개보 7년 갑술세 봉칙 조절한 간행 기록이 분명한 반면 초조본에는 간행 기록이 아예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也不能说高丽藏就归入中原系统。那么，高丽藏它的这个校勘不仅用了中原系统的东西，还用了契丹藏，所以它是校勘最精良的一部大藏经。它吸收了其他几个藏的优点，校勘非常好。 성종 신묘 10년, 즉 991년 여름 4월 고려사는 이렇게 전한다. 한원공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와 대장경을 드렸다. 왕이 내전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승려를 초청하여 대장경을 읽게 하고 교서를 내리어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이때 송으로부터 가져온 대장경이
바로 중국 국가도서관의 불설 아유월치차경, 남선사의 불번행집경과 같은 송나라본 계보장이었다. 한원공이 계보장을 가져온 지 20년 후 고려는 독자적인 대장경판 조성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 고려 문정개묘 17년 1063년 3월 고려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병오일에 거란에서 대장경을 보내왔다. 왕이 의식을 갖추어 서쪽 교회에서 거란의 사절을 영접하였다. 중원의 계보장을 이어 거란의 대장경이 들어온 것이다. 고려는 거란장을 기초로 자신의 대장경을 보완해 확대 개편했다. 초조 대장경이 간행 기록의 연호를 아예 빼버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송의 계보장만을 이었다면 송의 연호를 이용한 간행 기록을, 요나라의 거란장만을 이었다면 요의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지만 고려는 당시에 송과 요로 나뉘어 있던 중국의 중원 계열과 북방 계열 모두의 장점을 수렴하면서 어느 한편의 연호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고려의 자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했다. 대장 목록은 고려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들의 목록이다. 마구리에는 약칭으로 장경목이라 되어 있다. 대장 목록은 대장경에 입장시킬 경전의 권수, 수록할 함의 순서, 그리고 필요한 종이의 양까지 세세히 기록해 놨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대장경 조성의 첫 단계. 수많은 여러 경전 중 어떤 경전을 수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장경 조성자들의 철학이 담긴 엄밀한 과정이었다. 초조 대장경판이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대장경을 조성하는 이들에게 이 대장경 목록을 재편하는 일이야말로 교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 것이다. 영진, 초함에 분류되어 있는 불명경 30권본에 대한 교정 기록이다. 교정별록 30권의 내용이다. 경명 아래 송장, 단장, 병무라 적었다. 송나라의 대장경이나 거란의 대장경에는 이 경이 없다는 뜻이다. 초조 대장경의 또 다른 자주성을 확인한다. 고려에는 이미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고려 자체로 전해오는 경전이 있었다. 불명경 30권본이 바로 그것이다.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의 이름을 열거해 놓은 경으로 6세기 초 남북조 시대 보리류지라는 삼장법사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12권본이 정본이다. 남북조 시대는 천불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시기였다. 불명경은 특히 부처의 명호를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설해 이때부터 널리 민간신앙으로 번졌다. 윈깡석굴의 천불신앙이 바탕이 된 경이 바로 이 불명경이다. 둔왕에서 발굴된 필사본은 대영 도사원에 전해지는 것으로 개황 16년, 즉 수나라 596년에 쓰여진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불명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별록은 뒤이어 이렇게 전한다. 국본 대장경을 열람해 보니 회 하남에 역시 불명경 18권본이 있으므로 이 30권본과 서로 대조 비교해 보니 권수는 비록 상이하지만 문의는 동일하다. 결국 고려 초조 대장경에는 정본의 12권본에 이어 30권본,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의 18권본까지 모두 3가지 판본이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초조 대장경에 전하는 3가지 불명경을 남선사 대장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남선사 대장경의 불명경은 일본에서 필사한 것까지 모두 섞어 한 질로 만들어 놨는데 그 편성에 일본 자체의 분류 기준이 적용돼 있다. 함차순 역시 원래의 순서는 무시하고 남선사 자체로 만든 편성 순서에 따라 기 또는 장함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우선 12권본 정본은 불설 불명경이라는 이름으로
역자명의 삼장 보리류지의 이름이 분명한데 원래 시함이 기함으로 바뀌어 있다. 권팔은 이름이 불명경으로 불설이라는 접두어가 빠져 있고 번역자 기록이 아예 없다. 중국의 정본이 아니라 고려본이라는 방증이다. 원래 고려 목각으로는 회함인데 일본에서 이를 지우고 묵서로 기함으로 고쳐놓았다. 회함은 교정별록에 의하면 18권번. 권 11 역시 고려에서 한함인데 장함으로 고쳐놓았다. 한함의 불명경 또한 18권번이다. 초조본에 이런 중복과 혼돈을 접하고 교감자 수기대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지금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에는 초함의 이 30권번 불명경이 불설 불명경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돼 있다. 중복된 18권번은 버리고 30권번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정본이 있음에도 이 30권번은 왜 남겼을까? 교정별록은 다시 이렇게 전한다. 본조에서 성행한 지가 오래되었고 나라 풍속도 이 경에 의지해서 복록을 받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면 대중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인 18권번은 버리되 30권번은 고려 민중의 뜻에 따라 남긴다는 결정이다. 우리 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오래전부터 신봉해 오고 그 어떤 그것에 의해서 복을 빌고 한 경전들은 우리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필요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포함시켜 넣어야 된다. 그걸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칙이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거 한 결국 30권번 불명경은 고려 민중의 뜻에 따라 초조대장경에 처음 편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려 대장경에만 전해오는 세계 유일의 불전으로 또한 고려 민중의 불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해인사 제조대장경의 30권번과 함께 초조대장경의 3가지 불명경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는 이미 초조대장경부터 중국의 판본들에 매몰되지 않고 국내의 여러 판본을 수렴해 자신만의 대장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일까 고려의 첫 목판 대장경의 조성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무려 77년에 걸쳐 계속됐다. 순천 승주의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서남사. 신라의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스님 아도가 세웠다고도 하고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도 한다. 본당을 지나 산길을 올라 대가감에 이르면은 고려 초에 부도탑이 하나 있으니 이는 대각국사 의천의 부도다.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인 조계종의 일치 통합을 주도해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은 합천 해인사를 거쳐 1092년 이곳 서남사에 머물며 중창을 이끌었다. 지금도 전해오는 대각국사 중창도는 대가람 서남사의 위용을 잘 전해주고 있다. 대각국사가 입적한 것이 1101년. 그의 입적 후 46년 뒤인 1147년 고려 의종 원년에 만들어진 이 중창도에도 서북쪽 서암의 부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의 대가감 부도, 대각국사 의천의 부도라 여겨진다. 대각국사 의천,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속명은 후였다. 11세에 출가해 지금의 개성 영통사에 머물다 19세인 1085년에 송나라로 유학했다. 이후 불서를 구해 돌아와 고려 속장경으로 불리던 교장을 간행했다. 교장은 경률론 3장을 바탕으로 한 대장경과는 달리
대장경에 편입되지 않은